엄마, 아빠, 저 모키예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 하마터면 한국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안경을 벗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왜 안경을 벗으라고 하시지? 조금 당황했지만 안경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심사관님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권 사진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사실 여권 사진 속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10kg이나 더 살이 쪘었고, 키도 작고 안경도 안 썼었죠. 심사관님은 사진 속의 통통한 기린이 눈앞에 있는 멋진 기린과 같은 기린인지 의심하신 거겠죠. 좀 당황해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많이 빼고 키도 컸다고 설명했어요. 심사관님이 다른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학생증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그제야 심사관님이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빨리 여권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심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휴,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아무튼 저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곳도 많이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Line by line breakdown. 엄마, 아빠, 저 모키예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 하마터면 한국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안경을 벗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왜 안경을 벗으라고 하시지? 조금 당황했지만 안경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심사관님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권 사진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사실 여권 사진 속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10kg이나 더 살이 쪘었고, 키도 작고 안경도 안 썼었죠. 심사관님은 사진 속의 통통한 기린이 눈앞에 있는 멋진 기린과 같은 기린인지 의심하신 거겠죠. 좀 당황해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많이 빼고 키도 컸다고 설명했어요. 심사관님이 다른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학생증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그제야 심사관님이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빨리 여권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심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휴,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아무튼 저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곳도 많이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Key expressions. polite speech, and casual speech. In Korean, there are two main ways to speak: polite speech, 존댓말, and casual speech, 반말. So, when do you use polite speech? When you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when you're talking to someone older than you, or in formal situations, like at work or in public settings. Basically, if you're not close yet, using polite speech is always the safest choice. But once you become close, you might ask something like, 우리 반말할까요? Or 우리 말 놓을까요? And if both people agree, then you can switch to casual speech. 공부해요. 공부해.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 비 와요. 비 와. 밥 먹어요. 밥 먹어. 드라마 봐요. 드라마 봐. 자요. 자. Did you notice the pattern? If the sentence ends with yo, it's usually polite. If there is no yo, it sounds casual. Past tense. We use the past tense to talk about things that already happened. Yesterday, last week, last year, or even just 5 minutes ago. 공부해요. 공부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갔어요. 비 와요. 비 왔어요. 밥 먹어요. 밥 먹었어요. 드라마 봐요. 드라마 봤어요. 자요. 잤어요. Alright, let's take another look at Moki's letter. He's writing to his parents about what happened today, so he uses polite speech and the past tense. 할 뻔했어요. The expression 할 뻔하다 is used to describe situations where something didn't actually happen, but could have easily happened if the situation had been just a little different. 넘어질 뻔했어요.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못 들어올 뻔했어요. In these cases, you can add the word 하마터면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When you hear the word 하마터면, you can immediately guess. They're going to say something bad almost happened. So, it plays a role in adding tension and drama to the sentence.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못 들어올 뻔했어요. Koreans also use 죽을 뻔했어요, almost died, to exaggerate their emotions. For example,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I almost died laughing. Or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I almost died of hunger. But be careful. You should not use 하마터면 here. 하마터면 is used for real accidents. Since these are just metaphors, you aren't actually dying. It sounds unnatural to add 하마터면. Listen again. 엄마 아빠 저 모키예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 하마터면 한국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안경을 벗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경을 벗으라고 하시지? 조금 당황했지만 안경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심사관님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권 사진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사실 여권 사진 속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10kg이나 더 살이 쪘었고 키도 작고 안경도 안 썼었죠. 심사관님은 사진 속의 통통한 기린이 눈앞에 있는 멋진 기린과 같은 기린인지 의심하신 거겠죠. 좀 당황해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많이 빼고 키도 컸다고 설명했어요. 심사관님이 다른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학생증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그제야 심사관님이 웃으면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빨리 여권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입국 심사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휴, 정말 10년 감수했어요. 아무튼 저 무사히 통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곳도 많이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